대통령료가 있는 곳에 네. 공급을 해달라. 맞아.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하고 평생 남의 집에 완전 살아야 되겠어요. 님, 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부동산과 정부 정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12월 붙었으니까. 네. 그럼 12월 붙으면 무려 5개월 동안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 계엄령에 탄핵에 대통령 구속에 야당 대표 유죄 판결까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또 대대대형 체제까지. 그리고 곧 대선. 와 진짜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네. 오마이갓이에요. 이 정치가 그냥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진짜 문제. 심히 걱정입니다. 네, 맞아요. 박변은 변호사 입장에서 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제 생각을 네. 말씀드려보면 일단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유죄 판결이 당선 무효까지 될 것이냐 그게 쟁점인 거죠. 사실 지난 1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을 당선 무효를 시키는 그런 과감한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 그러면 대선을 2번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진짜 완전 대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유죄냐? 뭐 유죄냐 무죄냐 따지기 전에 네,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사실은 저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계속 정치를 휘둘리는 구조고 그리고 오늘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뭔지 좀 얘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이제부터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네. 이제 용산 촬영 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용산이 진짜 상급지인지 어떻게 알죠? 그쵸. 네, 우리 카페에서 용산이 진짜 상급지가 맞아요? 용산이 진짜 상급지인 걸 알려면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 있어.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지방선거 때 여기 빨간색이 되면 여기가 상급지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카페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럼 대표님은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만 놓고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을 좀 더 선호한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정책만 봤을 역대 때는. 네. 보수 정권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정책이 있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핵심 정책이 있었거든요. 주택 공급 정책, 공급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내곡동, 세곡동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정책도 좋았었고요. 특히 왜 도심에, 서울 외곽 아니고 도심의 한복판에 뉴타운을 대규모로 지정했었잖아요. 그 뉴타운을 대규모로 지정했던 게 해제가 안 되고 지금 아파트로 다 변했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내년이 지금 더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내년에도 뭐 궁극적으로 더 온다고 하니까 네. 하나 더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 네. 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든가 투기 지역도 그때는 해제해줬었거든요. 그리고 DTI 완화로 대출도 많이 풀어줬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럼 정말 네. 사고 싶은 사람 사고 맞아요, 팔고 맞아. 싶은 사람 팔고 그런 환경이 됐었겠네요. 맞아. 이런 게 모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은 늘렸고 또 주택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다. 활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면 뭐 이런 정책이 그래 좋았냐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2008년부터 2013년 그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10에서 13%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이게 또 뭐 떨어졌다는 표현은 사실 안 맞고 집값이 좀 안정됐다가 맞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내가 그때 부동산을 직접 운영할 때인데 2005년도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몇 천만 원씩 집값이 오를 때였거든요. 그때 집값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었어.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3년에 좀 조정을 받았어야 됐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안정이 됐었다.
이명박 정권 때 그래도 네. 부동산 정책은 좀 잘했었다.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겠고 네. 혹시 박근혜 정부 때도 좀 칭찬하실 만한 정책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뭐 이런 이슈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2014년 9월 1일 9.1 부동산 대책 그중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거 이거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왜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혁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금 뭐야 말씀하셨었죠. 지금 못 바꾸고 40년 동안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네, 요새 삼성보다 누가 더 잘 나가죠? 삼성보다 네. SK? 이제 마누라도 바꿔야 되는 시대래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경제는 지금 우리가 20배 성장했는데 집은 그대로란 말이야.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헛백 TV가 나오던 그 시절에 그 기술로 그 지어진 집에 살고 있으니 재건축 연한 줄인 거 좀 좋은 정책이다.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음. 보수당 쪽을 지지하시니까 왜요?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여자라서 아, 그건 아니고 아니세요? 네, 저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대세만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팩트적으로는 조금 대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네. 가장 높은 게 맞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최근에 굉장히 유연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왜 과거에 국토 보유세, 부동산 세제 강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최근 발언 중에 책임감이 커지니까 마음이 바뀌더라.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분 이제 영상 요즘에 나오는 거 좀 보셨어요? 요즘 나온 영상? 네. 보긴 봤죠? 네. 왜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과거랑.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나오면 일단 눈을 치켜뒀어. 뭐야 이제 막 막 이렇게 노려봤어, 막 사람을. 근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고개를 들어. 아, 그리고 들어? 눈을 아래로 깔아. 그리고 온화하게 웃어. 관심 많으시네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인데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저분 눈빛이 조금 살기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요즘 네, 다행이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유연해졌다. 전체적인 평은 그거예요. 그럼 좀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네. 이런 거 좋더라 하시는 부분 좀 찝어주실래요? 그렇죠. 재개발 정책 우리 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재개발 정책 중에서 민간이 진입하기 좋게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팍팍 올려주고 네. 그 올려준 용적률의 일부는 또 공공 임대 등으로 공공주택도 확보하고 뭐 이런 투트랙 전략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문화센터 같은 낮은 건물들이잖아요. 그럼 낮은 건물에 공공 건물을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또 우리 대학 캠퍼스 가면 그런 부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지를 청년주택이라든지 유니빌로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네. 정책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좋은 정책들 많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그쵸.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 그린벨트 해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진 않는다. 그린벨트까지 다 풀어버리면 도시가 너무 또 삭막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 경쟁력은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 도심 속에 녹지와 생태 축을 굉장히 소중히 지키는데 단순히 아파트만 너무 많아. 도시가 너무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노후, 저층, 저밀 지역을 그것도 빨리 파격적으로 개발하는 게 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 너무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내 집만 빼고 주변이 다 아파트야. 맞아. 다 높고 좋은 집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사는 집만 낮고 오래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나도 저 아파트처럼 다 짓고 싶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라는 정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런 곳에 공급을 안 하고 녹지를 다 아파트로 만들겠다?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후, 저층, 저밀 지역을 다 개발해. 그럼 개발해. 주거환경 너무 좋아지잖아. 주거환경 너무 좋아지고 우리 박변, 나, 우리 구독자님, 우리 PD님 다 아파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 바꾸면 되잖아. 아, 공급도 늘리고 다 좋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아파트 좋으니까 아파트 만들어주세요를 떠나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단순히 저는 아파트가 좋으니까 옛날 집을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곳에 직장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근데 그 저 멀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지 네. 않나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싫어하는데? 아, 저 답답했어요. 나 해체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네. 있는 곳에 네. 공급을 해달라. 맞아요. 그게 심플한 저의 네. 의견입니다. 노후 플랜 건축물만 개발해도 그럼요. 공급 충분합니다. 그럼요. 하나도 아쉬운 게 있어요. 또 있으세요? 네. 공공주택 확대. 아하. 접대도 뭐 국토 보유세 얘기하시더니 음. 공산당도 아니시고 우리 공공이 주다는 공급이 솔직히 잘 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뭐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이 안 되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공공주택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또 용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용산 우리 같이 용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산 임장 때 저희가 네. 가서 같이 봤잖아요. 3080? 네, 3080 도시 음. 그 공공재개발 하는 음. 곳에 갔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저희는 공공재개발이 싫어요. 저희 재산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읽으시면 돼요. 부동산 정책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로 보냅시다. 민심이 천심이다. 국회로 보냅시다.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네. 이 3080을 기획하신 분이 그분 캠프에 가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교체합시다. 네,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저희는 그게 가짜든 진짜든 맞아. 시장을 안정화시켜주고 공급 많이 해주고 우리 잘 먹고 잘 사기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하셨잖아요. 목사님 잘 살면 좋네요. 그거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바라는 거 딱 그겁니다. 정말로 말한 것을 지켜라. 우리 박변이 다주택자가 되시더니 팩트를 세우시네 아주. 지금 가장 열정적이야. 그래서 네. 다 좋은데 네. 유연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3프로TV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거기 나도 봐서. 거기 나오셨을 때 굉장히 유연해 주신 지금 온화해 주셨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온화해 주셨어. 근데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는 제 가슴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있었지. 그분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쥐약시하는 전반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주택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죠. 세금만 잘 내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가 딱 어떻게 들렸냐면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세금 폭탄 나갑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다주택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다주택자는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서 돈을 버는 투기 세력이다. 너무 과격하죠. 그러면 회사를 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 직장의 자유를 제한해 갖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노동 착취. 그러니까 또 흥분하네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공급하고 누군가는 소비하는 그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좀 극단적인 인식 저는 그거는 조금 해소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하셨죠? 그 자신의 그 책임이 커지니까 마음이 달라진다. 바뀌더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마음도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리시고 유연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변화가 없고 이런 기조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되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다주택자 규제하면 우리가 또 문재인 정부를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만 무려 25번 넘게 쏟아냈어요. 사실상 핵심은 다주택자 못 살게 하자. 다주택자 괴롭히자.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책이었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 부작용? 똘똘한 한 채, 양극화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마치 우리 옆에 있는 박하신 변호사랑 나처럼 이렇게 잠깐 임대사업자를 그냥 마녀사장 했잖아요. 마녀사장 한 게 너무 아쉬웠고 특히 정말 뭐 착한 임대인들까지 다 투기권 취급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강남 아파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품백 같다. 네, 딱 샤넬? 네. 뭐 에르메스든 블링블링블링. 샤넬이건 뭐 아무튼 가질 수 없을 만큼 조금 만들어. 리미티드.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가질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더 비싸지고 더 맞아. 갖고 싶은 열망이 넘치게 되는. 왜 나라가 강남 부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 때나 팔 수 있고 아무 때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갖고 싶은 열망도 저는 없어질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완화되지 않는 한 거래의 이제 활성화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음.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신 분의 부동산 정책에서 좋은 점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누가 되던 간에 그쵸.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음. 요거를 대표님께서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 지역부터 강남, 서초, 용산, 송파? 토지가 들어가고요. 네네. 에디션, 네. 리미티드 에디션 되면 안 되잖아. 네, 맞아요. 네네. 이 지역부터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급지의 노후, 저층, 저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아파트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처럼 이렇게 선한 착한 임대 사업자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인들한테는 적어도 진짜 상환 못 줄지언정 세제 혜택은 확실하게 줘야 된다. 네. 물론 다주택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임대를 주는 그런 착한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런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보유세 좀 강화해도 괜찮다. 좀 더 내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진짜 대출을 정말 100%? 이게 좀 너무 심하지만 정말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 응? 아니 요즘처럼 진짜 집 사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예, 저축으로 집 사기 어려워요. 대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집이 필요한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안 생깁니다. 현금 부자들만 계속 유리해집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내 집 마련도 못하고 평생 남의 집에 살아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좀 뭐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하시면 됩니다. 길게는 네. 아니고 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저 같은 40, 50대들이 좀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많고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로 집을 꼭 필요하고 집을 넓혀가야 되는 40, 50대를 향한 공약은 어디 간 건가요? 어디 간 건가요? 네, 없어요. 청년들한테만 간 건가요? 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집 필요하거든요. 주거 조금 좋은 데로 넓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40대들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급하게 갑시다. 네, 오늘 저희가 네. 차기 정부한테 바라는 말까지 해봤는데요. 그쵸. 네, 저희가 원하는 말을 좀 간단하게 음. 저희의 생각을 한 줄로 두 줄 해도 되죠? 예. 답변부터 한번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해보실까요?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서 주거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봅니다. 공공임대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한 칸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만큼은 정말 편하게 집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임대 살기 싫어요. 특히 공공임대 더 싫어요. 진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